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얼른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반구대 암각화는 알고 있었다입니다. 예, 반구대 암각화 울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보시는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이 사진인데요. 이게 반구대 암각화의 사진입니다. 이게 사냥꾼과 어부 그리고 고래와 호랑이 등이 그려져 있는 이 선사시대 암각화인데요. 국보 285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이나 같이 나왔던데 이게 네네. 정치권 이슈와 뭔가 관련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보시면은 이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공을 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좀 보입니다. 영상을 같이 볼까요? 네. 경북에 있는 좋은 물을 울산에 공급해 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좋은 물 정말 울산에 좀 공급해 주십시오. 자, 지금 영상을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데 저게 언제적 영상입니까? 네, 2017년 10월입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8개월 전인데 송철호 시장은 당시 예비 후보자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 시장은 이 지방선거 출마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기 전부터 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행사를 한 겁니다. 장관이 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기자들이 몰리면서 울산 지역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했죠. 송 시장은 김 장관 바로 왼쪽에서 이게 파안대소하는 장면을 아까 보셨죠? 그런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김은경 장관 하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기 연루가 돼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 장관이 어떤 배경에서 당시에 저 행사에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 송 시장이 당시에는 그 야인이었기 때문에 장관 신분으로 힘을 실어주는 파격적인 행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자꾸 힘 실어주는 것처럼 비춰지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며 일정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1월에도 보면은 송 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뭐 공약을 들었다, 설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청와대는 울산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한 문 대통령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을 했는데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해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도 청와대 행정관 나도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는 겁니까? 뭐 그런 일은 극히 예외적일 겁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이 대통령이 형으로 불렀다는 이 송 시장에게만 2번이나 있었다는 점이겠죠. 근데 이제 저런 뭐 공천 받기 전에도 저런 일들이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네. 공천 과정에도 지금 특혜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그 지난해 4월 송 시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을 합니다. 송 시장 외에도 2명이 더 공천 신청을 했는데 공천 발표 전날 이 경쟁자 2사람이 면접 심사에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얘기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울산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뭐 2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이 면접에 임했을 텐데 2사람은 이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공천 결과 발표한 직후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공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 후보로 그냥 확정을 시켜버리고 경선도 안 시켜줬다는 건데 네. 사실 송 시장이 그 전에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민노당 그리고 무소속 이렇게 출마도 했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런 걸 뭐 제한하고 하는 규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민주당 당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후보자가 한 명일 때는 제외하고 당적 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여러 명 있을 때는 이런 그 어떤 당규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송 시장은 민주당에서 5번 탈당을 했고 또 2016년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이 근소하게 앞섰고 또 대통령과의 친분도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대통령과의 친분 이게 감안됐다는 거를 뭐 당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반구대 암각화는 알고 있었다의 느낌표는 아무나 못 쓰는 대통령 찬스로 했습니다. 예. 뭐 대통령 찬스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정치에서 당선되려면 뭐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송 시장이 대통령 찬스를 썼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추미애 고집이 발탁 배경입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고집이 발탁 배경이다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듣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문 대통령과 이 추미애 후보자 지명자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추 지명자가 당 대표였는데 이 민주당 당직자들의 청와대 파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추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당직자를 이 임의로 빼가면 이 당의 공적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운 거죠. 근데 저런 성격이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장관이 사실상 우리나라는 경우에는 비서 개념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추 지명자의 그런 어떤 고집이 오히려 이 최근 상황에서는 중요한 낙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 추 지명자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이후에 이 광주에서 삼보 일배를 했던 장면입니다. 당시에 이 15km를 2박 3일 동안 삼보 일배를 했다가 탈진을 했는데 추 지명자는 이후에 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지금도 운동화를 즐겨 신는다고 합니다. 근데 추 지명자도 뭐 지금 뭐 알려진 고집, 뭐 대단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총장하고 앞으로 이제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고집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윤 총장을 또 상대하려면 추 지명자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고집엔 고집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생각이십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두 사람 모두 고집이 강해서 사실 충돌할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수사가 중요한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고집의 발탁 배경. 이것의 느낌표는 고집 대결의 탈랄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과 추 지명자 이 벌써부터 두 사람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적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방송 보셨으면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